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6월 15일 일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6월 14일 토요경마 성적이 뜻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도 임팩트 있는 적중이 또 한번 나왔죠. 제주 승부처에서 35.7배 승부로 잡아냈고요. 어제도 제주 승부처에서 30.9배 쌍성식 65.1배 승부로 적중시켜드렸거든요. 제주에서는 임팩트 있는 적중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서울에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라운드가) 1호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산은 126 세 번의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1호 경마는 부산 경마가 노릴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1, 2, 6 경주 외에도 부산 경마 내용이 다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경주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8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위너글로리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꼬리 찾기죠. 위너글로리를 중심으로 꼬리 찾기 레이스인데요. 크레이지 마리, 순라이크, 레이디버드, 라운드 캐비아. 자, 이 정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1번 크레이지 마리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마리. 전체적인 체형도 그렇게 예쁜 체형은 아니에요. 예쁜 체형도 아니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체장이 약간 길어요. 그런 마필인데 밸런스는 조금 더 다듬어 나갈 부분이 좀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크레이지 마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입상을 했는데 외곽 기대면서 그리 손해를 많이 보고도 입상을 해냈다는 거. 그리고 원래 이 마필이 순발력이 괜찮아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스태미나에서도 어느 정도 합격점을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크레이지 마리가 1번 게이트라면 상당히 강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직선주로에서 계속 기대요. 안으로 직전 경주도 안쪽으로 좀 기대고 들어왔는데 이게 악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힘 소비가 많았거든요. 직전 경주가 이 힘 소비로 인해서 힘이 떨어지면서 내측으로 좀 기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대는 게 그냥 악벽까지 악벽 있는 마필만 기대는 게 아니라 힘이 떨어진 마필들은 약간 기대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주로가 안쪽으로 살짝 좀 기울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펜스 쪽으로 주로가 좀 기울어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마필들은 주행을 하면서 살짝 안으로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쏠리는 경향이 조금 많았어요. 평상적인 힘이 떨어지는 마필들보다는 좀 많이 기댔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는 습성이 좀 있고 예전 경주를 봐도 좀 기대는 습성이 조금씩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관건이에요. 근데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마필의 근력을 보강을 했고 힘을 키웠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 이상 더 띄워주리라 판단됩니다. 크레이지 마리. 자, 그래서 첫 경주는 축에 붙여먹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번 크레이지 마리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너 글로리를 중심으로 크레이지 마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고 나머지 마필 가운데 압축 정리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광 질주와 빈체로 큐 두 마필이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사이즈 큰 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성장이죠. 성장 속도.
일단 세강 질주는 직전 경주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우승을 거둔 경험이 있고요.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체르큐는 역시 최근 준우승과 우승을 거두면서 상승 곡선이 세강 질주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다라는 점, 그리고 세강 질주는 4세, 빈체르큐는 3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래프라든지 나이를 감안할 때, 그리고 경주 내용을 감안할 때 빈체르큐에게 좀 더 무게추가 쏠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두 마필이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빈체르큐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풀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2라운드는 세강 질주보다는 빈체르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체르큐를 중심으로 복병권을 몇 두 한번 거론해 드리자면 인기 마필들 빼놓고요. 자, 나수챗, 코탑, 그리고 상임대표, 요 정도의 마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재밌는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챔프 함승의 기량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전개가 조금 어렵다는 점, 전개에서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는 점, 그 점이 관건이에요. 3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첫 번째 선택입니다. 1호병마 서울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와 4경주는 분할됐어요. 자, 이 분할되면서 원래대로라면 입상이 쉽지 않았던 마필이 입상의 길이 트였고요. 인기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설픈 인기마, 준비가 덜 된 인기마, 그 마필을 찾아서 삭제하고 풀어가는 게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 2번이 이번 경주에서는 좋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1, 2번이 좋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도전 세력들 맥스파티, 관악산 체크인, 그리스루트, 요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1, 2번 막권, 이 막권이 통할 것인가? 저는 힘들다 라는 판단입니다. 두 마필 중 한두는 정상적인 편성이었다면 이렇게 인기를 끌지 못할 마필이에요. 바로 그 점이 이번 3경주의 핵심 포인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번 가운데 한두를 꺾어버리고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환수는 보장되겠습니다. 깜빡이가 유력한 1, 2번이 아닌 한두를 꺾어버린다면 환수 보장되고요. 깔끔한 압충 가능합니다. 적중이 어렵지 않을 레이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1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부산 첫 번째 선택입니다. 승부처. 제가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골든카드라는 마필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골든카드. 아직 입상이 없습니다. 8점 빵빵이고 4세예요. 3세도 아니고 4세입니다. 4세인데, 자, 이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동안 이 마필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최근 두 번의 경주 이전까지만 해도 마필이 그냥 바닥을 쓸고 다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 내용 없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이날 경주를 통해서 초반 스타트가 나아진 면모를 보였고요. 나름
끈끈한 그림을 보이면서 직선주로 올라오는 탄력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앞선 공략이 가능한 모습을 보였어요.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선행 이후에 직선주로 걸음이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뚜렷한 변화가 온 거죠. 자, 이 경주마는 변화가 왔을 때 이걸 캐치하고 잡아내고 공략권에 연결시킬 수 있는 편성인가, 요걸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골든카드가 이번 경주 인기 순위에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해볼 만한 상대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골든카드를 이번 부산 1경주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든카드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승부로 가져갑니다. 말씀드렸죠? 3경주와 4경주는 분할된 경주예요. 이 분할된 경주로 인해서 훈련 과정에서 최초 의지가 없었던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성 보고 또 힘들겠다 라고 생각한 마필, 그런 마필이 마무리 훈련을 좀 어설프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분할된 경주는 잘 살펴야 됩니다. 마방에서 2두 출전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마필, 편성을 감안할 때 의지가 없었는데 분할되면서 틈이 생긴 마필, 어설프게 인기 마필, 사이즈는 되는 마필인데 준비를 안 한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분할될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3경주와 4경주가 상당히 재밌다는 겁니다. 이번 4경주는 이제 스트링 플래트가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분할이 안 돼도 인기 마필이죠.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니까. 스트링 플래터. 하지만 나머지 마필 가운데 분할되면서 숨통이 트인 마필이 있습니다. 원래 분할 안 됐어도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준비 잘했습니다. 근데 분할되면서 기회가 온 거예요. 자, 바로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4라운드 연타석 승부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3경주에 이어서 4경주도 연타석 승부로 힘을 실어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2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부산 두 번째 선택입니다. 부산 두 번째 선택. 이번 경주의 관심마 스텔로나입니다. 스텔로나. 직전 경주 백판이었죠. 종합직 백판. 거의 관심을 끌지 않았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스텔로나 살아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고요. 순위권에서 직선주로 끈기 부족을 보이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마신차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날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선행을 못 간 거예요. 스텔로나는 누가 뭐래도 선행을 해야 되는 마필이죠. 선행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날 이현종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서면서 희망 캔디로 스텔로나가 선행을 못 간 겁니다. 전 이용락 기수의 초반 초이스가 좀 아쉬워요. 밀었으면 분명 더 빠르거든요. 붙들고 선행을 내주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던 퀸 오브 드래곤에 이어서 코차 4분의 3 마신차, 마신차 없이 4위를 차지했는데 어쨌든 스텔루나의 경주력은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살아난 겁니다. 상태가 올라왔고 내용적으로 좋았고요. 스텔루나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가면서 스텔루나의 강공 용락기수 이번에는 선행 초이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상당한 난타전이 될 거예요. 페드릴킹을 제외한 전두수가 그래프를 받고 있습니다. 패션스타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강축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집중되는 거죠. 근데 사이즈상 강축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퍼펙트 건맨 그리고 블루인디 이 두 마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퍼펙트 건맨은 분명 한 발 더 뛰어줄 수 있는 변화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고요. 블루인디는 직전 경주 노렸었는데 아쉽게 3위에 머물고 말았죠. 조금 레이스를 더 빠르게 끌고 갔어야 돼요. 뭐 김성현 기수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전 경주 김성현 기수였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뭐 직전 경주는 그래도 그럼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던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바닥을 치다가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 변화 보였고요.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쉬움을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퍼펙트 건맨은 매번 순위권을 넘나들고 바닥 쓸고 뭐 이런 마필입니다만 역시 훈련 과정에서 변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체형과 밸런스를 감안할 때 분명 변화가 더 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그리고 7번 이번 5경주는 두 마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3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뭐 인기를 끝판열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브리덤 미라클, 대성 플라이, 매직 시티, 최강 따봉, 드림마 다수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다 괜찮고요. 저는 이번 경주 복병권 마필 한두만 딱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대 미라클입니다. 국대 미라클. 국대 미라클이라는 마필이 스피드가 있어요. 주행이 약간 불량합니다. 주행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마필은 그냥 뭐 바닥을 칠 때가 많아요. 잘 뛸 때는 또 성적이 엄청 잘 나옵니다. 잘 뛸 때와 못 뛸 때의 격차가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국대 미라클. 그만큼 뭐 아니면 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뭐 모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국대 미라클. 출전 두수 9대에 불과하고 이 마필이 초반 스피드만 제대로 내준다면 빠르게 선두권 감아버릴 수 있고 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리는 이유는 바로 상태나 그름이 올라왔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국대 미라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57이라 하더라도 머스킷데이는 인정합니다.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이에요. 이번 경주는 머스킷데이를 중심으로 꼬리찾기 경주인데 복병권만 살짝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기 마필들보다는 이번 경주, 자, 3번 블러드 마운틴, 5번 용비 파워, 8번 블랙건, 이 마필들의 행보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데블 K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다른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 마필들은 배당이 나오고요. 뭐 소액으로 두루두루 엮어둬도 충분히 매력적인 공략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3589, 자, 6라운드는 강축에 복병권을 한번 가볍게 권해드렸습니다. 훈련 시에 상태가 올라온 마필들입니다. 부산 4라운드입니다. 자, 부산 4경주는 원더풀 존스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더풀 존스. 이 원더풀 존스는 체중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을 좀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체중이 또 빠지면 불안합니다. 부담 중량도 늘어난 가운데 체중이 또 빠진다 해서 원더풀 존스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마필들, 뭐 인기 마필들 간 도전 구도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흐름이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대호마, 라운드 천하, 7번과 9번 요 두 마필의 배당 가능성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전서의 체중 체크 반드시 필요합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서울 최고의 선택, 일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난타전인데요. 그 가운데 주목하는 마필은 사바나건입니다. 이 마필도 별다른 주목받지 못했을 때 제가 데뷔전 놓고 때려드렸던 승부마저 짭짤한 배당을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린 바 있는 마필입니다. 당시 훈련 과정에서 너무 폭발적인 탄력을 보였기에 이 사바나건이라는 마필 인기 순위는 뒤로 밀렸습니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승부로 추천을 드렸고 적중까지 연결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인기 1위마와 엮어서 복숭식 14배 짭짤했죠. 사바나건, 자, 이 사바나건이 이전째를 맞아서 이번엔 1400 도전에 나섭니다. 길게 가는 힘 좋아요. 간혹 단거리 추입은 좋은데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주춤하는 마필들, 폐활량이 좀 부족한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있거든요. 현대경마는 이 심장 크기, 폐활량하고 뭐 연계가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심장이 좀 작은 마필들,
그런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주춤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심장이 크고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좋게 되면은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극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밸런스만 잘 잡혀 있으면. 사바나건 밸런스 좋아요. 직선주로 치고 올라오는 폭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사바나건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1호 메인을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1호 최고의 선택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서울 부산 오라운드입니다. 부산 오라운드 혼합 4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인기 마필들이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 복병권에서 눈에 띄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인기마들 싸움입니다. 축 놓고 붙여먹기 8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장간배 대상경주입니다. 장간배를 빠른 시점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맞죠? 예전에는 뭐 10월달 9월달 이렇게 했었는데 상반경주는 붙여놔야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클립스 킹이 출전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이번 경주를 앞두고 혈통 분석을 좀 쭉 했습니다. 이클립스 킹이 그리적성이 짧아요. 셰커프로드의 자마. 그리적성이 짧아도 체형과 밸런스에서 나오는 주폭이 좋으면 뭐 극복을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에 극복하는 것보다는 좀 적응력을 쌓아가면서 극복하는 거죠. 운주가이처럼 그리적성이 길게 나온다. 상당히 길게 나와요. 전형적인 중장거리 혈통으로 봐도 좋습니다. 운주가이 같은 경우에는 2000m로 늘어나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마필은 일단 혈통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됩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거리적성이 길다 짧다, 이것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의 크기라든지 폐활량하고 좀 연결되는데, 심장이 큰 그런 혈통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주가이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가 오히려 크루한 더비보다 더 올라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마가 없어지면서 전개 흐름도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그리적성을 따져봤을 때 마이 드림데이, 스톰파이터, 그리고 직전 경주 올라오는 그림이 상당히 매서웠던 엘도라도 놀부,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도전 세력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원더풀 로든도 이번에 훈련식 그림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훈련은 눈에 쏙 들어왔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자, 6번 오아시스 블루죠. 오아시스 블루의 우세를 인정하고 후차권에서 2번, 10번, 11번, 12번 요런 마필들의 도전, 복병으로 14번 훈련이 좋은, 뭐 이 정도로 대상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장에서 뭐 깔끔한 압축 그리고 적중까지 무난하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1번이 취소됐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배당을 좀 잡아먹어줘야 될 마필인데요. 문세영 기수의 1번 게이트라면 배당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부산 6라운드입니다. 1등급 14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부산 마지막 선택입니다. 승부처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에서 좀 우열이 가리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가장 무거운 두 마필 스타마타와 벌교의 꿈, 그리고 그레이트 포스까지 있는데 뭐 그레이트 포스야 어차피 공략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마필이니까 뒤로 제껴놓고요. 벌교의 꿈이나 스타마타는 공략권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무거워요. 굳이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달고 있는 마필,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도 아닌데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레이트 위너를 중심으로 1번과 5번을 배제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산 6라운드는 부담 중량 무거운 인기 마필들을 한번 뒤로 돌리고 붙어볼 예정입니다.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마필들이에요.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대박스타가 직전 경주 뭐 선행을 나서서 전개가 유리해서 입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마필의 어떤 코너 타임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그냥 선행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상당히 하이페이스를 소화하고 결과를 끌어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이페이스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 활용은 14초 7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코너 타임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4등급 마필이 이번 경주도 분할이에요. 7경주 9경주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스타가 굳이 선행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코너 타임을 볼 정도면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원래 이 마필은 선임력도 좋거든요. 능력이 상승한 겁니다. 이 정도 코너 타임이 나올 정도면. 물론 함수율이 11%였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은 있어요. 걷어낸다 하더라도 기대 이상이에요. 애초 저는 뭐 훈련이 좋았던 라파에트를 좀 더 믿고 있었는데 경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코너 타임을 살펴보고 대박스타 쪽으로 살짝 좀 기울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그래서 6번과 8번 두 마필이 양강구도인데 한 4.5대 5.5 정도 대박스타 쪽으로 마음이 살짝 기웁니다. 뭐 선행을 하면 또 버틸 것 같고요. 근데 선행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힘들죠. 외곽에 이제 마이티 세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이티 세인의 선두력은 뭐 김성현 기수라 하더라도 초반에 조금 밀어만 주면 이번 경주 느끈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박스타의 선행은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또 이런 코너 타임을 보면은 안 될 것도 없어요. 어지간한 선행마도 보이기 힘든 그런 코너 타임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대박스타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자, 후차권에서 뭐 라파에트는 뭐 기본이고요. 나머지 마필 가운데 자, 뭐 흥행불패, 기분 좋은 말, 마이티센, 하트케이, 이런 마필들 한번 압축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울 마필 지우고 가고요. 되는 마필 가운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훈련에서 돋보인 마필은 라파에트와 마이티센인데
마필은 반드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콩나물이 나옵니다. 콩나물. 상당히 좋은 밸런스와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뭐 딱히 약점이 없어요. 체형, 뭐 밸런스, 스피드, 순발력, 여기에 힘, 근성, 모든 면에서 콩나물은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 부담 중량 57.5, 57 직전 대비 플러스 4.5 전혀 문제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경주 상대마들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콩나물은 그야말로 신뢰합니다. 믿고 갑니다. 인정합니다. 자,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다수의 마필들이 접전을 펼치는데 용비설은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된 가운데 이스트 강적이 내측에서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31조의 두 마필이 관심입니다. (31조의) 두 마필이 관심이에요. 이스트 강적을 기본으로 31조 두 마필까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이티 네오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티 네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금전사예요. 자, 이 마필은 첫 입상부터 저하고 인연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좋은 배당을 내고 들어왔죠. 첫 입상할 때. 그리고 그 배당을 잡아들었고요. 금전사가 직전 외곽에서 초반에 전개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올라오는 그림이 상당히 위력적이었거든요. 이번엔 출발지가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금전사를 마지막 11경주에서는 주목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 쪽 내용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서울도 뭐 훈련 우수 마필들이 편성을 잘 찾아 들어간 경주가 많아요. 비교적 좀 축이 서 있는 레이스도 많고 적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적중해내면서 임팩트 있는 적중까지 연결시키고 1호병만은 반드시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준비 잘하고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